안녕하세요. 이우진입니다. 의약품의 제조와 GMP 네 번째 강좌로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3장 의약품 제조 시설 및 환경의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가이던스 해설의 목차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의약품 제조 시설 및 환경의 관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약품 제조소는 의약품 등의 제조원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맞도록 필요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이 시설 기준령은 의약품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의약품 유통이나 의약품 임상, 그리고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이 시설 기준령을 찾아보는 법을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들어가서 검색창에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을 검색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과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른쪽에 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원칙입니다. 제조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시설 설비는 원자재 또는 제품에 오염이 발생할 위험이 가장 적은 환경에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시설 설비는 보수 및 유지 관리 작업이 제품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유지 관리해야 되죠. 시설 설비는 문서화된 상세 절차에 따라 청소하고 해당되는 경우 소독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명, 온도, 습도, 환기는 적절해야 하고 제조 또는 보관 중인 의약품 또는 기계의 정확한 작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안됩니다. 또한 시설은 곤충이나 다른 동물이 최대한 침입하지 못하도록 설계해야 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이것은 건물을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컨셉에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허가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작업소 보관소 및 품질관리구역은 해당 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작업원의 통로로 사용되면 안됩니다. 교차오염으로 인한 위약적 유해가 발생할 위험이 가장 큰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등 고민감성 물질이나 생물학적 제대 등과 같은 특정 의약품 제조에는 전용의 자체 밀폐시설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용의 자체 밀폐시설이란 전용 건물에서 단독 제조용수 라인과 단독적인 공조장치를 갖춘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설비는 가급적 작업 순서와 청정도에 따른 타당한 순서로 연결된 구역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공간과 제조 공정 중 반제품 보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의약 공간 또는 구성 공간의 혼동 위험을 최소화하고 교차 오염을 피하며 제조 또는 관리 단계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용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의약품이 환경에 노출되는 지역에는 벽, 바닥 및 천장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하고 균열 및 틈이 있는 접합 부위가 없어야 하며 입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재질로 제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척이 필요한 경우 소독이 쉽고 효율적인 그런 재질로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배관, 조명 부품, 환기구 등 기타 부대 시설은 청소하기 어려운 후미진 곳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작업구역 밖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 지원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과 표준 작업 방법서가 있어야 됩니다. 시설로는 공기조화장치, 제조용수장치, 압축공기장치, 그리고 방충방사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SOP, 표준 작업 방법서로는 청정도를 관리하기 위한 SOP, 차압이나 동선을 관리하기 위한 SOP, 그리고 제조용수를 관리하기 위한 SOP, 또 작업장 출입이나 복장을 관리하는 SOP 등 여러가지 SOP가 필요합니다. 우선 공기조화장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조화장치란 작업장에 온도, 습도 및 여과된 청정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조기에서 서플라이 에어가 각 작업장으로 공급이 되며 이 공급된 서플라이 에어는 실내 환기를 거쳐서 리턴을 통하여 다시 공조기로 리턴이 되어 들어갑니다.
이 공조기 내에서는 난방 시스템과 냉각 시스템을 통과하여 필터를 통과하고 외기가 30% 정도 들어오고 다시 배기를 30% 정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서플라이 에어로 각 실로 공급이 되는 이런 순환 시스템을 공기조화장치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조화 시스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공기조화 시스템은 HVAC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System의 약자이죠. 실제 이 공기조화 장치는 사람이 섰을 때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 공기조화 장치의 내부를 보면은 모터 팬과 필터 그리고 냉난방 라디에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조화 장치의 순환 구조도입니다. 각 실에서 리턴된 에어가 송풍 모터, 프리필터, 그리고 히팅 코일을 통과하여 쿨링 코일을 통과하고 제습 가습 장치를 통과하여 쿨링 코일을 통과 후 송풍 모터를 통하여 파이널 필터를 거쳐 서플라이 에어로 각 실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각 실로 공급된 서플라이 에어는 각 실에서 리턴 장치를 통하여 다시 리턴 라인을 통해 공조기로 들어가는 이런 순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기가 30% 정도 들어오고 다시 배기가 30% 정도 이루어지는 이런 환기 시스템을 갖춘 공조 시스템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필터는 미디움 필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움 필터는 효율에 따라 60%대, 80%대, 90%대의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널 필터는 헤파 필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 에피션시 파티큘레이터 에어 필터라고도 얘기하죠. 입경 0.3마이크로미터의 분진을 99.97%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고효율의 필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헤파 필터 대신 울파 필터를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의약품 제조 작업장에서 교차오염이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히 차압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차압 관리의 형태는 캐스케이드, 싱크, 버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캐스케이드 타입을 먼저 보면 방이 3개가 이어져 있을 때 도면상에 오른쪽에 있는 실에서 물류 전시를 통하여 왼쪽에 있는 실로 공기가 단일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이런 형태를 캐스케이드라고 합니다. 각 실 차압을 보면 30파스칼, 20파스칼, 10파스칼로 차압이 압력이 높은 방에서 낮은 방으로 공기가 흘러가는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 캐스케이드 형태입니다. 싱크 형태는 양쪽에 있는 방에서 가운데 방으로 공기가 흘러 들어가는 그런 타입의 공기 흐름을 싱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블 타입은 가운데 방에서 양쪽 방으로 공기가 흘러나가는 그런 타입의 공기 흐름을 버블 타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캐스케이드나 싱크, 버블 세 가지 타입을 한 작업장 내에서 여러 가지 실에 혼용하여 교차오염이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압 관리를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압 형태는 캐스케이드, 싱크, 버블 세 가지 형태가 있고 제품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캐스케이드 타입은 도면에서 보시면 세 방 중에 오른쪽에 있는 방에서 가운데 방을 통과하여 왼쪽 방으로 공기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캐스케이드 타입이라고 합니다. 싱크는 방이 3개가 연결되어 있지만 양쪽 방에서 가운데 방으로 공기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싱크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블 타입은 가운데 방에서 양쪽 방으로 공기가 흘러나가는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캐스케이드와 싱크와 버블은
각 실에 서플라이와 리턴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을 해서 각 방의 차압을 조절함으로써 이런 흐름을 처음에 건물을 제조하고 컨셉을 잡아서 각 실을 처음에 토탈 에어리어 밸런스를 잡을 때부터 설정을 해서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다음은 공조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해기 방식입니다. 전해기 방식은 외기가 100% 유입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특수 제재나 유해가스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외기가 공조기를 통하여 100% 유입이 되고 작업장으로, 이 작업장에 있는 공기는 필터를 통하여 바깥으로 100% 배기가 되는 이런 방식을 전해기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순환 방식입니다. 외기가 20-30% 정도 유입되는 방식으로 대부분이 많이 사용되는 공조 방식입니다. 각 실의 공기가 공조기를 통하여 서로 순환이 되는 구조이며, 이때 외기와 배기가 2 내지 30% 들어오고 나가는 구조로서 열 효율이 굉장히 좋아서 대부분이 많이 사용되는 공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배기 추출 공조 방식입니다. 이것은 실내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조 방식입니다. 작업장의 공기를 필터를 통하여 배기 모터를 이용하여 바깥으로 배출해내는 이런 공조 방식을 배기 추출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소의 작업장 천장에서 서플라이어가 공급될 때 사용되는 디퓨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디퓨저는 모양에 따라 목적에 맞게 설치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것은 하이 인덕션 오피스 타입 디퓨저입니다. 이 디퓨저는 이 사진 형태와 같으며 공기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와류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디퓨저는 의약품 제조업소에서는 많이 사용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우 인덕션 스웰 타입 디퓨저입니다. 이 디퓨저의 사진은 가운데 있는 사진과 같습니다. 공기 흐름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와류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기에 의약품 제조업소에서는 사용이 많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퍼퍼레이티드 플레이트 디퓨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진 형태와 같이 생겼으며 이런 식으로 공기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와류가 많이 생기지 않기에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사용이 많이 추천되는 디퓨저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의약품 제조용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스탱크에서 열 교환기를 거쳐서 카본 필터를 거쳐 연수기를 거쳐 연수 탱크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용수는 다시 열 교환기를 거쳐 역삼투 시스템을 거치고 일렉트로 디이오나이즈 EDI 시스템을 거쳐서 정제수 탱크에 보관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 정제수는 증류 컬럼을 통해서 5번을 증류되어 넘겨서 주사용수가 만들어져서 주사용수 탱크에 보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제수 탱크에 있는 정제수와 주사용수는 각 제조 라인으로 순환 시스템을 통하여 순환이 되고 있으며 정제수는 25도 이하, 그리고 주사용수는 80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압축 공기 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어 컴프레셔에서 만들어진 에어는 공기 저장 탱크에 저장이 되며
애프터 쿨러와 냉동식 드라이어, 그리고 흡착식 에어 드라이어와 여러 필터들을 거쳐서 이물질과 수분을 제거시켜줍니다. 그리고 제균 필터와 무균 필터를 거쳐서 각 작업장으로 공급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약품 제조소의 청정구역별 작업장 구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균 작업장입니다. 무균 작업장은 A, B 그레이드가 있으며 A 그레이드는 무균 제품의 혼합, 충전 등 제품의 환경에 노출되는 그런 작업장과 무균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계기구를 보관하거나 멸균 후 보관하는 그런 그레이드를 A 그레이드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B 그레이드는 A 그레이드 지역의 주변 지역 또는 무균 갱실을 B 그레이드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실에 A 그레이드는 천장에 헤파 필터가 있어서 라미너 플로어가 단일 기류가 형성이 되는 지역을 한 방 안에 있더라도 가운데 지역을 A 그레이드로 정하고 그 나머지 주변 지역을 부수를 쳐서 B 그레이드로 정하고 있습니다. C 그레이드는 준무균 지역으로 연고제나 크림, 액체의 조제 및 충전실을 C 그레이드로 정하고 있고요. 또 무균 관련 세탁실이나 자재 준비실, 1차 포장자재 준비실이나 조제실도 C 그레이드로 정하고 있습니다. D 그레이드는 청정구역의 가장 낮은 일반실로서 내용 고용제, 정제나 캡슐의 작업장이나 원료의약품 제조 작업장을 D 그레이드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정구역별 작업장 구분을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청정구역에서 탈의실과 갱의실을 거쳐서 D 그레이드로 입장을 합니다. 이 D 그레이드 안에는 무균 라인인 A, B 그레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준무균 라인인 C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 그레이드에서 무균 라인인 A, B 그레이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진복을 탈의를 하고 무균복을 입고 B 그레이드로 들어갑니다. 이 한 방에는 B 그레이드와 A 그레이드가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이 A 그레이드는 천장이 전체 헤파 필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구역으로 비닐 부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 안쪽에는 A 그레이드로 이 A 그레이드에는 무균 제품이 직접 노출이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외 바깥의 지역을 B 그레이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C 그레이드는 준무균 지역으로 마찬가지로 D 그레이드에서 무균복을 탈의를 하고 무균복을 갱의를 해서 작업장으로 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사제, 액물을 조제를 하는 실로서 준무균 구역으로 C 그레이드로 정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조제 액물은 이송 호스를 통하여 A 그레이드의 충전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업소에 청정도 시험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정도 시험은 물리학적 시험 방법인 부입자 측정 방법과 미생물학적 측정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부입자 측정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입자 측정 방법은 파티클 카운터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을 합니다. 이 파티클 카운터는 흡입구에서 일정량의 공기를 흡입하여 관리를 통과하는 공기 중에 파티클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카운팅을 하는, 디텍팅하여 카운팅을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입자의 시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EN ISO 14644-1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을 했고요. 여기서 분류는 작업 환경 모니터링과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A, B, C, D 4개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세제곱미터당 최대 허용되는 부입자 수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비작업시와 작업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0.5 마이크로 이하와 5 마이크로 이하로 기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작업시 같은 경우 0.5 마이크로 이하는 A 그레이드는 3520개, B 그레이드도 3520개, C 그레이드는 352,000개,
D그레이드는 352만 개 이하여야지 적합입니다. 다음은 청정도시원법 중 미생물학적 모니터링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생물학적 모니터링 방법은 부유균과 낙하균, 콘택플레이트, 글러브 프린터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유균은 에어샘플러를 사용합니다. 에어샘플러에는 스크류를 돌려서 여기 배지를 장착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일정량의 공기를 흡입을 하여 그 배지에 공기를 때려줍니다. 그런 후 나중에 이 배지를 배양을 하여 균을 카운팅하여 판단을 합니다. 낙하균 같은 경우는 지름 90cm짜리의 배지 플레이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각 작업을 시작할 때 여러 군데 배지를 깔아놓고 바닥에 작업이 마친 후에 배지를 회수하여 그 배지를 배양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온 균이고요. 이건 예시 사진입니다. 컨택 플레이트는 지름 55mm짜리 배지고요. 이 배지를 작업자의 신체 표면이나 아니면 작업대 표면을 접촉을 하여 배양을 해서 균을 카운팅을 나중에 합니다. 마찬가지 글러브 프린트도 작업 마친 후에 작업자의 손가락을 접촉을 하여 균을 배양을 해서 카운팅을 나중에 합니다. 다음은 미생물학적 모니터링 기준입니다. 이 수치는 각각 배지의 평균값이고요. 각 낙하균 플레이트는 4시간 미만 노출시킴을 원칙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지가 말라서 배지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죠. A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부유균이 1CFU 미만, 낙하균은 1CFU 미만, 나머지 콘택 플레이트와 글러브 프린트도 모두 1CFU 미만이니까 A그레이드는 균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구역입니다. 나머지 기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구역별 작업 복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AB 그레이드 무균 작업장이죠. 무균 작업장은 무균모와 무균복, 무균화, 무균장갑, 무균 마스크를 쓰고 고글을 쓰고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C 그레이드 조제실과 반응실이죠. 이것은 준무균구역으로 무균복과 무균모자, 무균 마스크를 쓰고 무균 장갑을 쓰고 신발은 무진화를 신어도 됩니다. 다음은 D그레이드입니다. 고용제 작업장과 1차 포장 작업장, 그리고 원료의약품 작업장이죠. 이것은 무진복과 무진화, 무진 글러브, 그리고 마스크, 무진모를 쓰고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그레이드는 청정구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구역이지만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포장 작업장 같은 경우에 내부 규정으로 복장을 정해서 작업을 진행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진복, 투피스 무진복이나 무진화, 무진모를 쓰고 작업을 하고 장갑을 끼죠. 아니면 일반 위생복을 입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정구역별 작업 복장을 각 작업장 입구에 부착을 하여 작업자들이 혼동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에 예시를 붙여 놓았으니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작업장에도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작업 복장 착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손에 형광물질을 묻히고 가우닝을 하는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최대한 작업복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입습니다.
자, 최대한 조심해서 입었는데도 보면 몸에 형광물질이 많이 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복을 갈아입기 전에 먼저 장갑을 착용하고 그 다음에 작업복을 갱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작업복을 다 입은 다음에 제일 나중에 장갑을 한 겹 더 끼는 그런 것도 안전장치로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주사제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직접 투입이 되기 때문에 청정구역에서 조제를 하고 묵은 구역에서 재조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입으로 복용을 하는 정제나 캡슐, 고용제제는 왜 굳이 청정구역에서 조제를 해야 되는지 질문이 생기죠. 아산시 탕정명의 참고 동영상을 한해고 하나 학생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교내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500명이 생활하던 기숙사는 폐쇄됐고 학교는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신원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구토와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은 어제 저녁. 교내 식당에서 볶음밥과 감자 계량국 등을 먹은 뒤 일부 학생들이 구토와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보건당국은 16명에게서 식중독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가건물 등을 채취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으나 1명은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 메뉴가 볶음밥이었어요. 베이컨 볶음밥이었는데 많이 안 먹었거든요, 밥 말고는. 근데 그 밥 먹고 나서 7시부터 속이 더부룩한가 싶어서. 교내 식당을 폐쇄하고 전교생 520명 가운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502명을 오늘 낮 모두 귀가 조치했습니다. 학교는 내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기숙학교고 전체소학교이기 때문에 대체 급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급식 중단을 하고 휴업 조치를 했죠. 결국 학교 정상화는 학교 급식의 재개와 맞물려 있어 휴업 조치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 지속될 전망입니다. 학교 이 급식 재개 문제는 더 이상 추가 환자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는 4일 모의고사는 예정대로 치를 방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똑같이 식사를 했는데 왜 모두 식중독에 걸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음식물에 미생물이 있어도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식중독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미생물이 오염이 되어 있어도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의약품은 환자가 복용하는 것으로서 제조할 때 미생물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정구역에서 제조함이 원칙입니다. 제조위생 및 환경관리는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이를 운영하는 작업자가 양심적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약품 제조소에서 굉장히 힘들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그런 마음가짐이 진실된 GMP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의약품 제조시설 및 환경에 관리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GMP 조직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